예, 권영세 의원입니다. 우리 기상청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기상청이 과기정에 있을 때 그 감사를 해보고 오래간만에 다시 감사를 하는데 뭐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뭐 기상 예보가 잘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런 얘기 있고,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그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상 예보가 잘 안 맞으니까 노르웨이 기상청의 기상 예보 앱을 깔고 저희 사람들이 보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, 우리 기상청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근데 우리 기상청 앱이 있지요, 날씨 알림인가? 예, 그건 영문으로 서비스가 됩니까? 예, 영문 뭐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. 영문으로 안 되죠. 예, 그게 우리 기상청이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세계적으로 위치가 된 나라인데,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이 최소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날씨는 우리 앱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한글로만 돼 있으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영문으로 제공하는 거는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, 예,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이게 언제 끄냐고. 예,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기상청 이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. 우리 기상청의 대전 이전이 그 시작이 그러니까 20년 12월 22일 날 이게 총리가 지시를 하고 21년 2월 9일 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되고, 그다음에 이제 이전은 우리 보고도 하셨지만 22년 2월 한 1년 만에 대전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. 근데 뭐 시작은 이게 그러니까 2020년 8월에 박영선 전 그 중기부 장관이 중기부로 세종시 이전 추진하면서 그 자리가 비게 되니까 대전 시민들이 대전 패싱이라는 논란이 있으니까 이제 서둘러서 이 기상청을 이전시키게 됐고, 또 그 과정에서 그 여당 지금 현재 여당의 대선 후보군들끼리 그 낯뜨거운 대전 유치의 그 공적 경쟁도 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부분은 제가 길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. 근데 이 청장은 보니까 22일 날 정세균 총리가 지시하기 전에 이미 21일 날 우리 청장께서 기상청 이전을 갖다가 공식화했단 말입니다. 우리 청장님이 실수했습니까? 어떻게 이걸 미리 하셨어요? 총리 지시도 하기 전에? 예, 의원님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뭐 총리께서 검토 지시하시기 전에 또 유관 기관 간에 뭐 협의 과정이 있었고, 그 과정에서 또 12월 달에 총리 지시가 있을 그런 분위. 알겠습니다. 저 총리가 지시 내리기 전에 기상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 이 말씀이시죠. 뭐 좋습니다. 예. 근데 문제는 기상청이 2005년에 이제 세종시로 정부기관들이 그 이전 계획을 하고 뭐 실행이 되기 시작할 때 막대한 장비 이전 비용을 이유로 이전에서 그 제외하기로 돼 있었습니다. 저기가 고시 내용인데, 그 고시 내용을 보면 이전 시 재활용이 곤란한 고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전 비용이 이전 효과에 과다한 기관이다. 그래서 이전 안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, 이게 해소된 건 아니잖아요, 그죠? 근데 지금 고시라도 지금 고쳤습니까? 예, 고시가 저대로 그대로 돼 있습니까? 아니면 고시를 고쳤습니까? 기상청이 이전 안 하는 기관으로 정해. 저 고시는 뭐 저도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대로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. 근데 그 고시도 안 고친 상태에서 지금 뭐 내년 2월에 이전을 하네요. 예, 저 고시는 의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? 예. 저거는 저 세종으로 이전과 관련된 이슈인 거고요. 저희는 지금 대전 쪽이기 때문에 조금 예. 아이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말이 안 되시죠. 그 세종으로 이전하나 대전으로 이전하나 이전 시에 재활용이 곤란한 고가 장비가 있어서 이전에 비해서 이전 효과에 대해서 비용이 과다한 거는 뭐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? 예, 그거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아니죠. 예, 다른 그 이유로 부분도 좀 내셔야지. 말씀을 드리면 네. 의원님 그 나중에 좀 제가 질문할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예, 좀 예, 얘기를 알겠습니다. 해주시고, 그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그 고가의 장비라는 게 전산센터 부분인데, 이게 전산센터가 이제 이전 결정이 난 뒤에 이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거로 컨설팅 업체를 선정을 1차로 선정을 두 곳을 했던 적이 있었죠. 예. 그죠? 근데 그 컨설팅 업체들이 다 도망가 버렸죠. 1차에서는 예.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. 예. 예, 왜 그랬습니까? 그 7억이나 줬다 그러던데 7억이면은 이게 컨설팅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. 예.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렇고요. 지금 2차로 해서 기술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예. 그 제가 듣기에 이게 뭐 너무 어마뜩하니까 이제 컨설팅 업체가 들어왔다가 이게 엄두가 안 나서 그만두고 나갔고,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딜로이트 계열의 이 사실은 대기업
대기업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대기업이 이 조그만 자회사 설치해서 결정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컨설팅인데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습니까? 전산 뭐 이전 비용이라든가 이런 규모도 다 나오고 그랬습니까? 뭐 컨설팅을 통해서 진단을 해볼 거고요. 아직 그 컨설팅 펌에서 진단이 아직 얼마나 진행이 됐냐 이거죠. 지금 뭐 계약 기술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예. 그 계약이 체결되면 그때 진단하게 될 것 같고요. 아까 기술적 문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2005년도에는 슈퍼컴퓨터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게 국가 기상 슈퍼컴퓨터 센터로 이미 10년도에 이전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은 상당히 자, 뭐 알고 있는데 예. 그 좀 오창으로 가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? 예 맞습니다. 예. 그 어쨌든 전산센터들이 오창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방법이 그 하나는 이제 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동작구에 남기거나 대방동에 남기거나 아니면 다 이사하는 거나인데 만약에 동작구 일부라도 남게 되면은 이 전산 부분이 오창 슈퍼컴 센터, 대방동, 그다음에 정부의 대전센터, 또 그 옆에다가 대전 국가기상센터를 또 신축하게 돼 있잖아요. 그래서 네 군데로 이렇게 찢어졌을 경우에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그 지금 기상과학 선진화 목표에는 반하는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는 없겠습니까? 예, 의원님 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념하고 있습니다. 그 기상센터 건립 문제는 사실은 지금도 현재 현업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의 보완이 필요해서 이미 대방동에 짓기로 이미 결정된 사항을 대전으로 이전해서 짓는 것이고. 그렇죠. 대방동은 그 바로 옆에 짓는 거고 예, 지금 예. 뭐 저 새로 가는 거는 멀리 떨어져서 가는 건데. 지금 근데 또 이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전산 장비 뭐 이전하는 비용을 빼더라도 한 900억, 1000억 가까이 든다는 건 알고 계시죠? 탄소 중립을 위한 국가기상센터 부분이 포함되면 그렇습니다. 예. 아까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국가기상센터는 이미 짓는 곳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전으로 해서 이전해서 신축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부분들 그리고 또 조금 더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규모가 좀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된 것이고요. 예. 예, 알고 있습니다. 기상청이 이전하게 되니까 내부 직원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특히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이전 분야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가족하고 정부 이사하겠다는 사람이 25% 4%밖에 안 되고 이런 생각밖에 안 되고 개인적이나 휴직을 고용하겠다는 사람도 13%밖에 안 계시죠. 예, 알고 있습니다. 예. 예, 그 특별 공급 문제는 저희가 알기로는 대전시에 갖고 있는 규정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. 또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연구소
이전한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의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우리 직원들 대전으로 정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